천동 매니저 만나고 왔습니다. 양시장 여전히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장 초반에 반짝 상승 전환을 시도했다가 힘이 없어서 이내 추스르지 못하고 밀렸던 양 증시였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현 구간에서 2.31% 오름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든든한 매수가 받쳐주고 있고요. 현재 2,415.28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탄력도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현재 5%가량의 상승. 사실 어제 이 시간에는 양 증시가 장중 저점으로 종가를 형성했는데 오늘은 정반대로 장중 고점으로 종가를 형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보태주는 반면에 개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재료는 무엇이 있는지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성희사 이재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과연 어떤 재료들이 아직도 살아있을까를 또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인 업종이 조선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최근 이 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테마 소프트웨어의 반등이 다시 눈에 띄고요. 오늘 코스닥에서 제일 강한 업종 하나 골라보세요라고 하면 다들 제약바이오를 고르실 겁니다. 이 셋 중에 어떤 재료를 주목해 봐야 될지 먼저 조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최근 탄핵 전국으로 인해서 조선주들도 후퇴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종목군보다는 하락이 더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왜 관련주들이, 조선주들이 시장보다 덜 빠졌을까? 방어 요인을 체크해 봤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요. 이 매출의 대부분이 수출이다라는 점에서 방어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선박 수주와 인도 역시 민간 영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최근에 방산이라던가 원전의 경우에는 정부의 서포트가 여기서 늦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하락했다면 민간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조선 수주의 경우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 차원에서의 타격이 적었습니다. 더불어서 긴 산업의 주기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호황과 불황의 변곡점이 수요가 아닌 공급 요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번 불황이 오면 한 번 호황이 오면 그 사이클이 굉장히 긴 조선업입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조선주들의 경우에는 슈퍼 사이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대외 불확실적인 요인들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양호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만 조선주들은 평균적으로 19%가량 올랐기에 차익 실현 욕구가 반영이 됐고요. 이와 함께 몇몇 조선주, 예를 들어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방위산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로 묶이면서 주가 하락이 컸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방위산업이 조선사들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조선주들은 슈퍼사이클이고 펀더멘탈 굳건하다라는 리포트를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대신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성 이사님, 네. 일단 여기 방어 요인 중에 하나가 네. 수출이 민간 영역에서 진행이 된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의 외교 문제가 올스톱된 상황에서 타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민 게 조선업이잖아요. 네.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미국 측에서 이게 트럼프 당선인이 국내 조선사가 아닌 다른 뭐 우방국 영국이라던가 일본 조선사로서의 손 바꿀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왜냐면 그 조선업이라든지 이 제조업 기반의 기술 같은 경우는 자본 투여를 한다라고 해서 이 간극이 좁혀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 하나의 예로 중국 같은 경우가 LNG선 관련해서 약 15년 전, 20년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게 우리 한 뭐 3, 4년 내로 LNG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또 그 간극이 일부 좁혀졌을 뿐 세밀한 기술력에는 차이가 있어요. 뭐 캐나다 이런 국가도 못 따라옵니다.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서 우위에 선 산업,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산업 중에서 자본 투여를 해서 그 간극을 좁힐 수는 있겠지만 그 세밀한 차이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서 있다 보니까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때마침 시장의 조정과 함께 가격 조정도 나타났기에 지금은 파는 시점이 아니라 되려 뭐 추가 매수를 할 시점에 타이밍을 재는 구간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원전과 방산보다는 그 리스크 요인이 적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원전과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간 주도로 진행이 되기보단 네. 이 국가 주도의 형태로 진행되는 게 많다 보니까 지금은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전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 많이 하시니까 지금은 해외 주식 쪽으로 우선 초점을 맞추고 보는 거고, 그와 함께 만약에 좀 정치적인 요소가 이제 마무리돼서 뭐 정권 관련해서 새롭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펀더멘탈만 반영을 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쪽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선은 아까 핵심을 짚어주신 것처럼 이 사적인 기업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다른 케이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주 트럼프 트레이드의 위축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 네. 여전히 믿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펀더멘탈을 볼 수 있는 이 사이클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이재규 본부장님 최근에 그 신조성가라던가 중고성가 가격이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네. 슈퍼 사이클에는 큰 이상 없이 무탈하게 진행되는 중입니까? 네, 일단 신조선가가 네.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2025년도에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수주 잔고를 본다면 올해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조선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슈퍼사이클에는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이고, 일단 방금 전에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차별성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국제해사기구에서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이죠. LNG라든지 암모니아선에 대한 수주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해놔라, 이렇게 이야기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조선주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보다 버텨줬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큰 포인트는 2025년도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업종 중에서 최근 낙폭이 컸던 업종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선업종을 저는 꼽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2025년도를 보고서 접근할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증안펀드, 지금 아직 실체가 보이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긴 하지만 증안펀드로 인해서 자금이 유입된다면 반도체 IT, 조선을 주목해보자라는 뭐 증권사 리포트도 있던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이런 자금 유입 효과는 조선주에 큰 도움은 안 됩니까?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증안펀드가 10조 정도라서 규모가 굉장히 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코로나 때도 한 요 정도 규모였고 2003년도와 2007년도, 8년도에도 한번 증안펀드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코로나 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효과 자체가 지속되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선 업종 자체가 증안펀드가 운영이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업황이 좋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어쨌든 기술력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이 방산 쪽과 잠깐 엮어서 조선을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가 조선주를 볼 때는 에너지를 보셔야 돼요. LNG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트럼프가 1기 때에도 에너지 쪽에 대한, LNG 쪽에 대한 수출을 많이 늘렸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화석연료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LNG 탱커선이라든지 LNG 연료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매력적으로 포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MRO 쪽 같은 경우는 영국 기업들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중앙펀드 있으면 좋죠. 시장의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주식으로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네. 가끔씩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사주 매입이 주가 상승의 재료는 아니에요. 하방 경직을 만들어주는 재료로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증안펀드 같은 경우도 저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업황이 가장 중요하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업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전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조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럼 종목별로 들어가 봤을 때 제가 좀 나뉘어지더라고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오늘장에 각각 4에서 6%가량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최근 흐름을 보면 이 계엄 사태 때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효과를 받았다가 일정 부분의 상승을 일정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한 대표적인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거든요. 이성 이사님, 네. 이들의 종목은 왜 네. 그 시기에 더 많이 다른 조선주보다 밀렸는지 음. 위기라고 봤기 때문입니까? 이쪽이 아무래도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MRO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았다 보니까 이번에 주가가 더 조정이 났었어요. 아무래도 뭐 현안에 대한 해결, 그다음에 진행 같은 경우가 스탑이다 보니까 주가의 조정폭이 더 컸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고부가 가치 LNG 선박 같은 경우를 수주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미국 법인에 대한 부분 확장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잠시 좀 중단, 좀 지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종목 다 어찌 보면 가격적으로는 이제 기회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펀더멘탈 변화는 두 기업 다 없는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조선과 관련된 협업은 진행이 안 될 게 아니라 약간의 시간 지연 형태만 나타났다 보니까요. 긍정에 대한 부분, 기회에 대한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오션은 MRO 사업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그 사태로 인해서 차질을 빚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도 더 많이 밀렸다. 하지만 큰 문제 없다. 여전히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앞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과 달리 최근에 주가 하락도 굉장히 미약했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오늘 각각 6%대, 4%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HD 현대미포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하락폭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여기서 대부분 추세를 이탈하면서 급락하는 차트가 많았는데 HD 현대미포는 제한된 윗꼬리를 달고 오히려 올라오는 날도 있었고요. 오늘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근의 급락폭을 지원했습니다. 12만 2,400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그 말은 즉슨 시장 안에서 조선주를 긍정적으로 보고 HD 현대미포라던가 HD 현대중공업을 대장주로 선별해 놨다라고 분석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HD 현대중공업이 그래도 대장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HD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형 선박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던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등세가 전반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HD 현대미포와 HD 현대중공업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조선주를 공략해 본다, 대형주를 공략해 본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두 기업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조선주들도 살짝 사업 영역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간다라는 가정하에 슈퍼사이클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2025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보다 발주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부터 안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2025년도에 실적이 나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락을 했었던 종목군들이에요. 지금 HD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덜 빠졌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은 또 빠졌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번을 기회로 좀 삼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조선주 시장이 정상화된다면은 그 안에서 제 값어치를 보여줄 것이다. 내년의 미래 밝다라고 긍정적인 재료로 꼽아주셨고요. 이번에는 소프트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급락하기 전에 가장 강했던 테마 제2의 팔란티어를 국내 증시에서 찾아자. 그래서 AI 소프트웨어가 올랐는데요. 오픈AI가 동영상 생성 AI 소라를 본격 출시했다는 소식에 이 뉴스가 지금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장면을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으로 입력하면
알아서 최대 1분 길이의 좀 짧은 동영상을 제공해주는 AI 모델입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그동안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만 이 서비스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제부터는 기존 유료 이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트래픽이 과하게 많은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트래픽이 순간 멈추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대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는 크라우드웍스와 코난 테크놀로지의 셀바스 AI, 플리토, 한글과 컴퓨터 여기에 최근에 강한 폴라리스 AI 등이 있습니다. 이성 이사님, 최근에 국내 증시가 밀렸을 때 그 전까지 가장 강했던 AI 소프트웨어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부침이 컸습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버텨줬습니까?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의료 AI 쪽은 강했어요. 대표적으로 루닉 같은 경우는 거의 빠지지도 않았죠. 한 변의 변동성이 커지고 다시금 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AI 소프트웨어와 같은 종목들은 약간 전국의 불안정성이 있기 전에 주가는 한 차례 강했다가 좀 꺾여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폴라리스 AI 같은 종목이 강세를 나타냈거든요. 이게 다만 해석한 게 미국의 AI 기반의 소프트웨어들과 우리나라의 AI 기반의 소프트웨어들의 스펙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걸 택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쪽의 기업들을 지금은 보시는 게 가중치로는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성사님은 처음부터 선을 그어버리셨네요. 이 뉴스를 눈여겨본다면, 이 뉴스에서 투자재를 찾는다면 국내 시장보다는 나라면 해외, 미 증시 안에서 찾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재규 본부장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 트래픽이 마비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앞서서 해드렸는데 이번에 이 소라 출시가 주는 시사점?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봐야 될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트래픽이 마비가 됐으면 우리가 서버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램이라든지 낸드 쪽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시장의 캐파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연초만 하더라도 텍스트를 이용했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이미지나 지금은 이제 영상까지 넘어왔는데 만약에 요 AI가 소라가 잘 이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확장성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11월 28일 날 네. AI와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주를 한번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AI가 영상 쪽의 컨텐츠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업의 확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만 하더라도 AI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우리 눈앞에 이 AI라는 것이 좀 가까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실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선제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는 매출이 다음에 따라 붙으면서 외형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투자와 아이디어를 확장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컨텐츠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시면 오랜만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덱스터 같은 기업들이 오랜만에 변동성,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변동성을 보여줬고요. 컨텐츠 관련돼서 에이스토리라든지 키스트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변동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AI를 일반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의료 AI 전부 다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계속해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보여지는 이 동영상이요. 실제로 오픈 AI의 그 소라가 만든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 사람들, 거리, 일본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하면 이런 영상들이 만들어지고요. 로봇과 공상과학 관련한 영상 만들어줘요. 텍스트라던가 사진을 첨부하면 이런 1분 내 짧은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정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와 관련해서 이 오픈 AI 말고 국내 시장 안에서의 관련주로 저희가 몇 개의 종목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재규 본부장님, 그럼 네. 시장이 정상화되면 이 소프트웨어 테마도 다시 강자 테마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미 테마가 부각을 받았으니까 동력을 조금 잃게 될까요? 저는 매출이 좀 잡히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일단 시장에선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전에 AI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조정을 굉장히 크게 받은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아까 전에 관련주로 언급이 됐었던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10%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잠깐 차트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도 연말과 내년 연초까지 주가의 시세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추려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면 전 그래도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테마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 기준으로는 가장 탄력적이지 않을까. 전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를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성 이사님은 조금은 그래도 이 테마에 대해서 큰 기대는 없다라고 했지만 네. 이 소프트웨어 시장이 점점 커진다면 우리가 같이 볼 만한 종목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장 기대하십니까? 보통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움직일 때 이게 순환매 형태의 끝단에서는 보안 이슈가 부각이 됩니다. 네. 그 와중에 보안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다 깨져 있어요. 7월에 저점만큼 밀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떤 종목을 딱 이걸 집어서 봐야 된다라고 하기보다 보안 관련해서 지니언스 같은 종목이 주가가 조정이 잘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말미에는 순환매의 말미, 뭐 이것까지 다 해서 보안주의 반응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 좀 미리 한번 보는 것도 방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AI 보안 관련해서 지니언스를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 재료를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